네, 지금 보신 것처럼 리튬 전지 제조 공장 화재로 30명의 사상자가 발생을 하면서 리튬 전지의 위험성, 여기에 대한 우려가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백승주 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백 교수님. 자, 지금 리튬 전지죠. 휴대전화나 노트북, 이 다양한 곳에서 사용하는 배터리입니다. 화재 원인이 된 이 리튬 1차 전지, 이 1차 전지가 어떤 특성이 있는지 좀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우리가 리튬 전지, 리튬 이온 전지 이렇게 구분하는데요. 네. 1차, 2차는 범용적으로 재사용 충전을 하느냐 2차 전지가 되고요. 예. 한 번 사용하면 1차 전지가 됩니다. 네. 지금 해당 공장에서 생산하는 전지는 리튬 전지로서 1차 전지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충전된 상태로 판매가 되고 재사용하지는 않는 거죠. 네. 이게 그 과거보다 지금 현재 많이 급증한 리튬 이온 전지보다 좀 오랜 기간 제조해 왔기 때문에 검증된 건 사실인데요. 예. 이 현장이 지금 제조 공정 과정이기 때문에 불안정한 상태였을 수 있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리튬 자체가 우리가 화학적으로 반응성이 높기 때문에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역으로 이렇게 피해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위험하게 됩니다. 예. 네, 그래서 역시 리튬의 위험성이 이렇게 큰 결과를 낸 것 같습니다. 예. 네. 방금 전에 언급해 주셨는데 이제 재생이 가능한 걸 2차 전지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양상이 다릅니까? 화재가 발생돼 1차하고 2차가? 일단 그 완전히 포장되고 제조된 상태에서는 안전성이 보장이 되는데요. 그 내부에서는 리튬 성분이 일단 노출되는 것은 역시 위험성은 똑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거기다가 이제 배터리 화재에서는 우리가 열폭주라고 하는데요. 예. 이 열이 이제 번역상의 열이지 에너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가 안에서부터 쏟아져 나오니까 밖에서 산소를 제거하거나 덮어서는 끌 수가 없는 방법인 거죠. 네,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처음에 배터리에서 시작된 불이 불과 15초 만에 확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이제 철제 구조물들이 좀 엿가루처럼 휘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건물 구조물도 화재에 좀 취약했던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철골 구조, 그러니까 철로서만 뼈대를 한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보다 내화 성능이 다소 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왕성한 화재 이후에는요, 이를 화씨 1000도씨, 그러니까 네. 섭씨 530도씨 이상으로 노출이 되면 예. 구조적인 안전성이 2분의 1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방재 선진국에서는 네네. 이런 심각한 화재 이후에는 구조 안정이 보장되지 않은 상에는 절대 소방대가 진입하지 않는 그런 매뉴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제 네. 진압 장면도 저희가 쭉 봤습니다만 리튬 화재의 경우에 이제 물로는 진화할 수 없다고 지금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관심이 그럼 도대체 어떻게 꺼야 되나라는 고민이 생겨요. 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리튬은 일단 물과 반응을 한다면 공기 중에 수분과도 반응을 합니다. 네. 그래서 수산화 리튬과 수소를 방출합니다. 수소는 엄청난 폭발성 가스가 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주수 소화는 절대 금지인데 이제 말씀드린 구조상 케이스가 돼 있고 우리가 이제 쓰는 휴대전화를 물에 빠뜨렸다고 폭발하지는 않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경막이 되어 있는 상태는 안전한데 일단 화재가 됐거나 변형이 됐거나 이렇게 공기 중에 노출될 수 있는 상태에서는 예. 수분과의 접촉이 매우 위험한 물질입니다. 네. 그러니까 소방수로 이제 진화에 나선 것에 대해서 좀 논란이 일고 있는 건데 소방당국이 이제 리튬이 극소량만 포함이 돼 있어서 물을 사용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대응은 적절했다고 보시나요? 전체 흐름에서 대응은 적절했다고 보여집니다. 초기부터 저도 주의 깊게 봤는데 예. 일단 선착대가 도착하자마자 대응 1단계, 그 이후에 13분 후에 2단계를 발령을 했는데요.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소방대에서는 대응 2단계가 좋았던 점이 뭐냐면 즉시 발령을 함으로써 인근 소방서 5군데에서 그리고 관공서를 통해 가지고 팽창직석 모래, 그러니까 물이 아니고 이것을 화재를 억제할 수 있는 진압 방법인 소화약제들을 확보를 했고요. 예. 하지만 내부의 화재가 너무 왕성하니까 이걸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예. 하지만 이 주수를 통해서요, 이 물을 뿌린다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튬에 직접 닿는 부분에서는 위험한 부분이 생기지만 그렇지 않은 이 왕성한 화재에서는 인접동으로서의 자칫 화재 확산이 일어날 수 있었거든요. 예. 영상을 보시면 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외부에서 주수를 함으로써 열기류가 밖으로 연소 확대를 막는 것은 매우 적극적이고 또 결과적으로도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성공적인 대응이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교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 완제품인 경우엔 괜찮고 그다음에 물을 뿌리면 안 된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저런 리튬 제조 공장에서는 특별히 그 제조에 필요한 그 소방 매뉴얼 같은 게 따로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거 아니에요? 네, 표준 안전 작전 절차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긴급통제 현장 통제단에서는 이제 그 중에 금속화재 매뉴얼도 얘기했다고 하는데요. 리튬 성분은 이 표준 작전 절차 매뉴얼에서 여러 가지 특성에 같이 계속 언급이 됩니다. 예를 들어
에너지 저장 장치, 배터리 화재, 그리고 데이터 센터, 리튬들이 많이 쓰이거든요. 예. 네,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은 이게 원칙적으로 씁니다. 태평양을 고무보트로 타고 건너는 거예요. 리튬을 이렇게 쌓아놓은 장소에 예. 수십 명의 작업자가 그것도 2층에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은 네. 하나의 배터리의 화재에서 소방 대응으로 막을 수 있었다. 이거 구명조끼로 막는다는 것 같은 개념인 거죠. 이거 원천적으로 예. 공정 설계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겁니다. 네, 리튬 1차 전지가 이제 어찌됐든 화재에 굉장히 취약하다는 게 알려졌는데 위험하다는 것도 알려졌고 왜 이렇게 많이 쓰이는지 대체제는 없는 건지 여기도 궁금하거든요. 네, 이게 그 주기율표상으로도 1족 2주기로서 예. 원소 중에서 전체 원소 중에서도 세 번째로 가볍고요. 금속 중에서는 가장 가볍습니다. 네. 예. 거기다가 전기적 반응성이 높기 때문에 에너지 밀도라고 하죠. 단위 질량당 가질 수 있는 에너지가 많아서 리튬이 적극적으로 쓰이는데요. 그에 대한 다른 대체제로서는 네. 이제 뭐 망간이라든가 효율이 적은 것들이 쓰이게 되는데 예. 아무래도 상업성이 떨어지니까 좀 이게 배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리튬의 안전성을 더욱더 확보하고 그리고 에너지 밀도가 낮아도 되는 것들은 좀 대체제를 사용하고 이런 투트랙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거를 이해를 하면 예. 제조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완제품인 경우에는 괜찮지만 제조 과정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맞습니까? 네, 그런 부분이 되고요. 되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보호되는 케이스, 내부의 예. 분리막들의 변형, 우리가 사용하던 배터리도요. 효율이 이상하게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부풀어 오른다든지 변형이 생기면 이 안전한 분리막 경막들이 훼손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즉시 폐기하고 교체하셔야 그럼 합니다. 어떻게 보관을 하는 게 맞습니까? 제조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네. 보관하면 좋습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과정에서는 예. 네네. 과충전, 과열, 충격 이 세 가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필요 이상으로 과충전을 장기적으로 지속한다든지 네. 햇빛에 노출시킨다든지 충격을 가한다든지 네. 이런 부분이 되면은 외관상으로 기능상으로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폐기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사망자 대다수가 2층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네. 희생자분들이 2층에서 이제 작업을 하다가 이제 통하는 계단이 있었음에도 탈출을 네. 하지 못했거든요. 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보시나요? 지금 우리가 이제 건축법 여러 가지 그 제한되는 법들이 있는데요. 공장 같은 경우는 양방향 피난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엄격히 제한을 합니다. 지금 그 나오고 있는 2층의 평면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는 3동이 저 11동짜리 건물 저 단지에서는 가장 큰 네. 제조 시설이 그러니까요. 되겠고요. 네. 그리고 저 동은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라서 위험물의 옥내 저장소로 인허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 1층에 그 톨루엔 인화성 액체를 취급하는 시설이 있었고요. 예. 제조 시설이 있었고 2층에 건품장이 있었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 대각선 방향으로 계단이 있죠. 네네. 대각선 방향으로 계단이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경유거실이라는 개념입니다. 지금 현재 작업 테이블에 작업자분들이 많이 계셨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분들이 피난을 하려면 이 문을 2번 열어가지고 계단을 가야 되고 반대쪽으로도 최소 문을 2번 이상 열어야 그렇죠,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이 되니까 지금 화재 지점에서 발화가 나니까 이분들이 문을 여러 개를 찾지를 못하고 지리를 모르니까 반대쪽으로 대피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야.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학교 건물에서 보면 그렇죠. 어디서나 나가는 문을 찾을 수 있게 보이게 돼 있잖아요. 예. 저런 부분에서는 처음에 건축 평면에서 계단 위치는 대각선으로 합리적이었지만 예. 그 내부에서 경유거실 설계 그리고 저런 경유거실은 창고로 써야지 수십 명의 작업장으로 써서는 안 됩니다. 야. 네, 그러니까 그런 배치가 좀 아쉽습니다. 그 이제 화재가 나면서 화면에도 나왔습니다만 네. 이제 유해가스에 이미 이제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는 상황이 돼버렸는데 이 연기, 유해가스 이런 것들이 주변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거기뿐만 아니라. 네, 그렇습니다. 지금 환경부에서도 이제 그 관심 단계, 이제 관심 단계는 관심주의 경계 심각의 첫 번째 단계인데요. 네, 네. 이제 더 올라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리튬은 그 자체로서도 독성을 가지고 있고 근데 안구 손상도 일으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